일단 그 세 분 이상이 틀린 문제 10개를 풀이를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7번부터 가보자. 7번. 또 다항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항식이 이 4차식이라는 거, 그쵸? 4차식 이 다항식이 아니고, 자, 이놈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에다가 밑줄을 그어봐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 건우야, 뭔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 인수정리라고 하잖아. 나머지가 여기란 얘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뭔 말이야? 인수정리. 그래, 그것은 인수정리에 의하여. 인수. 그치?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놈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나머지가 0인 거는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과 나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하였더니 그놈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것을 인수로 갖는 거다. 그러면 4차식을 얘로 인수분해한 거니까 그럼 여기는 2차식이 될 거고 당연히 곱해서 얘가 되는 거 여기는 4x제곱이겠죠. 그리고 상수는 당연히 상수끼리 곱해서 a가 돼야 돼. 플러스 1일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만 모르니까 그냥 가운데를 그냥 뭐 px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뭘 하면 되겠어? 전개해서 서로 같아지게끔 하는 그러한 a의 값만 구하면 되겠죠? 개수 비교를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나열해서. 그러니까 직접 나눌 셈도 가능은 해. 왜냐면 이거 자체가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쟤는 그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나눌 셈도 가능하지만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치? 나머지가 0이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9번에요. x세제곱은 1이래. 이거에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린 무조건 9번에서는 식을 4개를 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잖아. 무조건. 자, 식 4개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4개씩. 첫 번째. 이거 알파라고 쓰면 안 되고요. 그치? 오메가라고 써야지. 그러면 자, 이런 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항상 식을 4개를 써야 돼. 근데 그 4개씩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첫 번째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다?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얘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인 거고요. 그럼 그거의 근은 결국 얘의 근인 거거든. 근데 요 식은 개수가 전부 다 실수가 되는 그러한 2차 방정식이니까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당연히 그거의 켤레근일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두 근의 곱 1이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결국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또 오메가는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가 됩니다. 근데 이거 얘는 항상 이렇게 써야 돼. 그냥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얘의 허근이 오메가란 말이 있으면
일단 14개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내식을 쓰고 나서 문제를 풀라 이거죠. 그럼 이렇게 썼더니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아, 얘는 무슨 얘기랑도 같은 거냐면 결국 주기가 3이랑도 같은 얘기죠. 그죠? n제곱해서 1이 되는 그놈을 주기라고 했고, 따라서 얘는 3개씩 묶어주면은 규칙이 있다. 이거였어. 자, 이제 문제를 보자. 문제는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제곱 3 오메가 세제곱 4 오메가 4제곱 이런 거죠. 부터 100 오메가 100제곱까지인데, 근데 이 오메가의 특성상 세제곱이 1이다 보니까 주기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씩 묶어줄 거야. 전체 개수가 100개니까 걔를 3개씩 묶으면 하나가 남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남기는 거를 끝에 거를 남기는 것보다는 앞에 거를 남기는 게 약간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3개씩 묶는다면 나라면 이렇게 3개씩 묶을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가 남으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3개씩 묶어주면 마지막에 묶음으로 떨어지거든. 그럼 이거부터 계산해 보자고. 자, 그럼 얘는 이거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었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주면 2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계산해보자. 얘도 계산해보면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고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6제곱은 1이니까 6.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니까 7 오메가가 돼서 똑같이 2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네. 3개씩 묶었더니만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니까 최종 결과는 오메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3개씩 묶었으니까 33개의 묶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풀 때 습관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풀 때 이게 다 쓰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일부가 쓰일 수도 있어. 그럼 뭐가 쓰일지 모르니까 4가지씩은 항상 쓰고 시작하시고요. n제곱할 때 1이 되는 결과가 되면은 그것은 주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면 됩니다. 즉 3개씩 묶어서 규칙을 찾는 거지. 이러한 흐름으로 접근했으면 됐을 거야.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을 인수분해할 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뭐라고 할까? 5? 자, 이런 게 있고, 플러스 k. 자, 이런 꼴이 있으면,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었지?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2개씩 묶었거든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묶어주면 돼? x 플러스 1은 누구랑 묶어주면 된다? x 플러스 5랑 묶어줬거든요. 그쵸? 즉 어떤 규칙으로 묶어준 거야? 이 상수의 합이 같아지도록 묶어준 거였어. 어떨 때? 이놈이 상수면, 얘가 상수가 된다면 그때는 합이 같아지도록 묶었단 말이에요. 맞죠? 물론 가끔씩은 요게 k가 아니라 kx 제곱의 꼴 때가 있어. 그때는 상수끼리의 곱이 같아지는 꼴끼리 묶으라고 했는데 그건 잘 안 나온다고 했고요. 한영문에서 출제가 된 적은 있었죠. 자, 아무튼 상수면 합이 같아지도록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놈은 문자로 주어져 있지만 그 x 플러스 a는 12번입니다. x 플러스 a는 누구랑 묶어줘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b 플러스 1과 묶어줘야 된다고. 맞잖아. 우리가 숫자가 있으면 풀 수 있는데 걔가 문자로 나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애초에 저놈이 fx의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그 인수분해는 한 등식이거든요. 그럼 두 식이 같다고 놓고 차라리 아예 상수까지 우변으로 넘겨서 생각하자. 상수까지. 그렇게 한다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b, x 플러스 b 플러스 1 이꼴 9까지 넘겨주면 우변은 f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그것은 fx 더하기 3 곱하기 fx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죠? 여기 식이 좀 더 편하니까. 자, 그럴 때 얘는 누구랑 묶어준다고? 끝에 거랑 묶어준다고. 왜? 상수끼리의 합이 같은 꼴끼리 묶어야지만 우리가 치환해서 풀지 않느냐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랑 묶어주면 되겠죠. 자, 묶은 거 일단 전개를 해보면 이거 두 개 묶은 거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1x, a 더하기 b 더하기 1x, 그 다음에 ab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겠죠?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x 플러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얘란 얘기거든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결국 a가 b보다 크니까 이놈이 얘보다 더 큰 놈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a에서 b를 빼시오를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놈을 빼버리면 다 지워지고 그냥 a 빼기 b가 되잖아. 근데 이놈이 얘잖아. 이놈이 얘잖아. 그러니까 a 빼기 b는 이거 빼기 이거라고. 6이죠. 그쵸? 일반적으로 치환해서 푸는 건 맞아요. 보통은 아예 인수분해를 하려면. 근데 뭐 굳이 인수분해를 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그 형태에서 a 빼기 b를 구하는 거였고 형태만 봤더니 a 빼기 b는 얘를 서로 뺀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13번 많이 틀릴 줄 아는데 13번 잘 풀었네. 13번. 근데 13번 설명을 좀 할게요. 13번. 13번을 풀기 위해서 사전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시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이꼴 0. 자,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또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라고 했어. 그러면 3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돼요? 3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럼 인수를 몇 개만 찾으면 될까? 하나만 찾는 거야. 왜? 인수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식은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인수를 딱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인수를 찾기 위해서 x에다가 뭐를 대입할래요? 1을 대입하겠죠. 용주라 왜? a가 사라져. 그렇죠. 어차피 인수를 찾겠다는 얘기는 이 값을 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럼 0이 되려면 a가 사라져야 돼. 그럼 a가 사라지려면 x에 얼마를 대입해야 a가 사라진다? 1을 대입해야 a가 사라지거든. 그러면 얘는 x는 1을 대입한 게 0인 거니까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뭐 조립제법을 통해서 값을 구해주면은 나머지도 역시 처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13번 문제로 돌아가서 13번은 좀 약간 복잡해요. 4차식이야.
자,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a분의 b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냐라고 물어봤어. 자, 인수를 몇 개 찾아야 될까요? 4차식이니까 2개를 찾아야 돼. 그래야지만 2개를 찾으면 나머지는 2차식이 될 거고 걔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0이 되는 2개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얼마를 대입할 거냐라는 거죠. 얼마 대입할래요? 마이너스 1? 어떻게 알았어요? 대충 했다. 자, 대충 하지 말자고요. 그러다가 못 찾으면 어떡할 거야? 다시 여기에는 x에 뭘 대입하는 게 타당한 거야? 1을 대입하는 게 타당한 거잖아. 왜? a를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x의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할 때 a도 사라져야 되고 b도 사라져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럼 애초에 이 식을 처음부터 a로 묶이는 놈과 b로 묶이는 놈으로 쪼개버리자고. 그럼 얘는 a로 묶어지는 놈은 누구냐면 x 4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a로 묶이는 거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고 a로 묶이는 거 마이너스 x 제곱이 있고 나머지 없네요. 플러스 b로 묶이는 거는 2x 세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x가 있고 플러스 2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꼴이잖아요. 저기 A X제곱 계수가 이거요? 아,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봐. 요 놈은 x제곱으로 묶이거든요? 그럼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그럼 얘는 다시 x제곱 곱하기 x 마2 x 플러스 1이야. 그럼 일단은 x에 뭘 대입해봐야 되는 거야? 0과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 되는 건 타당한 거라고. 왜? a가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a에 0 대입했더니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 0은 인수가 아닌 거죠. 2를 집어넣었더니 이거 2를 x에 대입해봐요. 0 나와요. 그럼 2는 인수인 거야. 마이너스 1도 대입해봐. 이거 0 나와. 그럼 마이너스 1도 인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인수분해가 된다고. 어떻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이제 나머지 2차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뭘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얘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그냥 이제 묶이지 않는 거를 써주거나 하면 된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이 문제의 처음 출발점이야. 4차식에 대해서는 인수를 2개만 찾으면 되고요. 3차식은 하나 찾으면 되는데 x가 아닌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사라지도록 하는 x값들을 대입하는 거야. 문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쪼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거 그냥 써주면 뒤에 거는 ax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이놈을 gx라고 놓을게요. gx. 자, 끝났습니다. 자,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중근을 갖는 경우 첫 번째 뭐가 되면 돼? 2가 근이니까 얘도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g2가 0이면 중근인 거다.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이어도 중근인 거다. 세 번째, 이 gx의 판별식이 0이어도 중근인 거다. 그러니까 3개의 a랑 b의 관계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아, 그거? 그걸 구한 거예요. 인수 2개 찾았잖아. 2개 찾았으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하든 아니면 얘도 똑같이 요 놈도 그럼 똑같이 얘랑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인수가 아닌 것들끼리 서로 묶어서 써주면 얘가 나온다고. 그건 구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 20가지를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어찌어찌 대입했더니 구했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찌어찌 구한 게 아니라 그 구하는 거가 좀 더 타당성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요? 14번 14번이랑 그 다음에 15번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두 개는 같은 문제인데 15번은 되게 잘 푼 것 같아. 그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문제는요, 어떤 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근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풀이식이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는 식이 딱 하나야. 3차식은 항상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3차식은 항상 인수분해가 돼요. 모든 3차식은 실근이 존재한다고. 근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인수분해가 다 되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무리수 범위까지가 된다 하더라도 뭐가 됐든 간에 인수분해 다 된다고. 그 말은 모든 3차식은 전부 다 x-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2차식 액골. 그러니까 그냥 뭐 a 아니 뭐라고 할까? 그냥 gx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 2차식 3차식. 자, 모든 3차식은 전부 다 다음과 같은 꼴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fx를 3차식으로 나눴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면 그 fx라는 그 놈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냥 자 fx를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차식이 이러한 꼴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항상 그 나머지는 a 곱하기 gx 더하기 mx 플러스 n의 꼴로 나타내서 풀어야 됩니다. 항상 그 나머지를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 형태로 써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혹시 질문 있어요? 다 기억나요? 수업 때 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14번에 가랑 나를 합쳐보세요. 이 가랑 나를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세우면 그럼 fx를 3차식으로 나눈 거야. 근데 모든 3차식은 전부 다 이러한 꼴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는 무슨 말이냐면 이 fx라는 놈을 세제곱, x 빼기 1 세제곱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몫이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어떻게 쓴다고요? a 곱하기 gx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a 곱하기 g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쓰는 건데 그 mx 플러스 n이 뭐인 거다? 나에 의하면 2x 플러스 5란 얘기죠. 여기에서의 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쵸?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써야 돼? 나에 의하여 이 x 더하기 5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나랑 나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a만 구하면 되잖아요. x에 뭘 넣으면 된다? 다에 의하여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그 결과가 8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정답 구할 수 있겠구나. 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흐름인 건데, 근데 이 문제가 15번도 똑같은 꼴 문제였고요. 근데 15번은 다들 잘 맞췄어요. 여기서 QX가 그러면 X 플러스 1인 거예요. QX? 아니 저 희생식 QX? 모르죠? 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목 X 플러스 1. 아, 그렇죠. 아, 목 나와 있는 QX는 X 플러스 1인 거지. 아, 그 다음에 왜 덤나인 떨어지죠?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자, 16번에. 그래. 16번.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 자, 이놈이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mx 플러스 4m 플러스 5. 네, m은 양수다. 야, 얘랑 만나는 두 점이 P랑 Q래요. 점 P, 점 Q. 이렇게 돼 있었고, 아이고, A랑 B구나. 만나는 점이 A랑 B. 그 다음에 내린 수선을 P, Q.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원점에서 선을 긋고 선을 그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생각해서 이 두 삼각형을 더했더니만 그 삼각형 넓이 합이 AOB, 이 삼각형 넓이의 2배였다면 m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점 P랑 점 Q의 좌표를 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수업 때 이거 형태 강조하면서 우리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은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거, 그게 가장 기초 문제였어. 이 문제의 가장 기초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A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어.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죠? 뭐를 이용해서 풀었다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만약에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으면 이거 이렇게 푼다고. 이때 만나는 그럼 X값을 알파라고 놓고 이때 만나는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맞죠? 물론 이제 이 길이는,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니까 얘는 m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로부터 이 길이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 수가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 문제에서 A, B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뭘 쓴다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고요. 그런데 그게 응용된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된 문제 역시보다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야. 근계수예요. 그러면 점 A부터 놓자. 점 A 좌표는 뭐라고 놉니까? X는 알파죠? 그럼 그때 Y 값은 위에 거에 대입하는 게 예쁘겠니? 아래 게 예쁘겠니?
당연히 위에 게 이쁘죠, 그쵸? 아래는 뭐 m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a점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인 거고, 그럼 점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인 거야. 자, 알파랑 베타 안 구합니다. 구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막 알파 베타 구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지? 그치? 구하면 안 돼.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그럼 이제 그냥 넓이를 구해. 자, 이 넓이를 구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좌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좌표는 알파이지만 알파가 음수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인 거죠. 길이는. 맞죠? 높이는 당연히 알파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 넓이입니다. 더하기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베타 곱하기 높이는 베타 제곱이네요. 이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게 삼각형 두 넓이의 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면 그냥 이 삼각형 넓이는 얘는 좌표를 알고 있을 때의 넓이거든요. 우리가 삼각형에서 세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 알파 x1, y1 x2, y2 x3, y3를 알고 있다면 넓이 어떻게 구한다? 사선 공식을 이용한다. 신발끈. 그렇지? 그래서 이 넓이는 신발끈이었잖아. 나 혹시 신발끈 기억 안 난다. 신발끈. 자, 넓이 구하는 거. 뭐였어? 2분의 1 절대값이라고 써놓고 그냥 아무거나부터 시작해. 그냥 A부터. x1, y1 x2, y2 x3, y3 다시 한 바퀴 x1, y1 그 다음에 신발끈을 만드는 거지.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곱한 거를 빼준 거의 절대값이었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신발끈. 그러면 자,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한다면 이게 0,0인 거 알고 좌표 알고 있으니까 신발끈 쓰면 된다고. 2분의 1 절대값 얘부터 시작합시다. 0,0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다시 0,0 이거니까 어차피 뭐 0은 얘랑 곱해봤자 0이니까 그럼 결국 요 놈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남는 것은 절대값 알파 베타 제곱 반대쪽은 빼기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는 2분의 1 절대값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랑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고려야 자냐? 아니지. 자,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래요. 그러니까 이 넓이 뭐야? 2분의 1 곱하기 얘 인수분해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이거가 얘의 2배다. 이 곱해주면은 그냥 절대값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놈이니까 얘랑 얘를 서로 그냥 약분할 수가 있어. 물론 알파는 양수고 음수고 베타는 양수니까 요건 음수죠. 그럼 절대값 알파 베타는 사실 마이너스 알파 베타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놈이 이놈이다 이거고 알파랑 베타는 것은 결국
얘랑 같다고 놨을 때의 두근이거든. 즉 알파랑 베타란 x제곱이 이꼴 mx 플러스 4m 플러스 5의 두근인 거다.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빵인 거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죠. 그러면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결국 m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m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요. 아, 문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우리 수업 때 요거 되게 강조했었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두 점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이차함수랑 직선이 있을 때 두 점의 그 점 A, B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길이를 구할 때는 근계수였어. 그런데 걔가 더 확장된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된 것도 항상 뭐를 이용하는 거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꼭 풀어서 정답 이끌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 없죠? 자, 주관식 17, 18, 19, 20 다 풀이 들어갈게요. 자, 다시 가볼게요. 17번 문제에서 우리는 나눗셈은 항등식이고 인수분해도 항등식이야. 그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항등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을 푸는 거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나눗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수치 대입을 통해서 x에 당연히 뭘 놓고 싶다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었을 거야. 또 x에 2도 대입을 해보고 싶었을 거야. 그치? 이거 두 개를 대입해주면 결국 둘 다 빵빵 나오니까 a랑 b를 구했을 거다. 그랬더니 a도 마이너스 2인 거 얻어냈고 b도 마이너스 2인 걸 얻어냈단 말이죠. 자, fx 구할 필요 있다 없다야? 없어요. 왜?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f1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뭐 하란 얘기니? 그냥 x에 1을 대입하란 얘기예요. x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은 이 식은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1 넣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데 a랑 b 다 구했으니까 f1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x에 또 3 집어넣어주면 f3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굳이 fx까지는 구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다 틀렸어요. 어떻게 설명이 다 틀리지 이걸? 이해가 안 가네. 넌 이해가 안 가지 왜 틀렸는지. 이 문제 그치? 이해가 안 가지 왜 틀렸을지에 대해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네. 그래요. 다 지워졌어. 집어넣어주면 다시 한번 해봐. 어딘가가 틀렸겠지. 다시 한번 해봐. 자, 넘어갈게 그냥.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오탄가? 왜 다 틀렸어? 문제 잘못된 게 있나? 그럴 수도 있고. 자, 18번. 자, 다음과 같은 복소수가 있는데 알파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1i야. i. 자, 우리는 어떤 복소수의 n제곱이랑 관련된 문제는 주기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주기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 알파의 n제곱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그런 n값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할까요? 제곱을 해봐요. 좋아요. 자, 요거 제곱해주면 알파 제곱은 4분의 제곱하니까 3 빼기 1, 2 플러스 2 루트 3 i가 되고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이잖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온 순간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얘는 2를 곱하고 얘를 넘겨서 변형한다 였죠. 그러면 곱하고 넘겨주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루트 3i 제곱해주면 4알파 제곱 4알파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마3 넘기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뭘 곱하자?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이놈을 곱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6제곱 플러스 1은 0이 나오죠. 알파 6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알파의 12제곱은 1인 거네요. 주기가 12가 되는 거 찾아냈습니다. 자, 주기가 12인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알파의 1002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1002를 12로 나눠주면 되죠. 나머지 얼마 나옵니까? 1002를 1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오니? 맞춘 사람. 나머지 얼마 나왔어요? 18분의 나머지 6. 그러면 얘는 알파의 6제곱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되고 알파 6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앞에 건 마이너스 1. 그럼 뒤에 건 좀 더 쉬워. 그럼 뒤에 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n제곱이 1 되는 걸 찾으면 베타의 주기는 8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이 n제곱의 결과가 1이 되는 그 놈만 찾아주면 되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요건 일반적인 꼴은 아닌데 일반적인 꼴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 요 형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꼴 중 하나였던 거죠. 찾아주면 된다. 19번에 19번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좀 틀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그냥 시간 부족했을 거고 고차시 그러니까 여러 문자가 있는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문자가 여러 개야.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그쵸? 가장 낮은 차수인 문자에 정리를 하죠. 그런데 19번 같은 경우 봤더니 왼쪽에 있는 식이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 C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냥 A에 대해 정리해서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그냥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얘는 일반적 인수분해 문제고 특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20번으로 갈게. 20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참수 fx에 대해서 y절편이 정수인데 y절편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가에 의하면 이차항계수가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고 나에 의하면 뭔 말이니? 나에 의하면 나 무슨 말이에요? 축이 얼마다? 1이다. 그쵸? 대칭축이 1이란 얘기죠. 나에 의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참수의 대칭축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게 대칭축이 1이라는 표시였고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괄호 안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축이다. 그쵸? 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이 대칭축인 거다. 1 나오잖아요. x랑 2 빼기 x의 평균은 1이잖아. 그럼 1이 대칭축인 거야. 그럼 대칭축이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근은 모두 3보다 작대. 자, 수식적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수식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fx라는 놈은 최고차항계수는 뭔지 몰라. 하지만 나에 의해서 1이 대칭축인 건 아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b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대요. 그러면 우리는 저 조건 다 때문에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 어떤 범위 내에서의 근의 관계는 근의 분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고 근의 분리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결국
조건 다에 의해서 이놈이 x는 1을 대칭축으로 갔는데 그런데 모든 근은 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라는 건 뭐야? 3을 대입한 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조건 다에 의하면 그 다는 3을 집어넣은 값은 0보다 크다. 즉 4a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럴 때 y절편을 구한다면 y절편이라는 것은 뭐야? x가 0일 때 값이에요.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y절편은 a 더하기 b고요.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다고. 근데 a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다?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a는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인 숫자인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 이제 풀어주면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런데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건 즉 다시 말하면 b는 4a보다 큰 거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는 4a보다 마이너스 4a죠? 넘겨주면 그러면 얘는 b는 마이너스 4a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3a보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근데 a는 이런 값들 중 하나인 거라고. 근데 얘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도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얼마나 얘기야? 10이죠? 그럼 결국 이놈은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럼 걔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고요. 그러한 y절편은 정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한 정수다. 그러면 얘보다 더 큰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9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야. 물론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A는 얘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모양이 점점 이 대칭축에 가까워지는 폭이 좁아지는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y절편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 y절편이 작아지려면 결국에 이 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함수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점점 더 이 y절편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제일 좁을 때, 즉 a가 얼마일 때? 10이 되는 그 상황일 때가 가장 y절편이 작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a가 10이 될 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a가 커질수록 더 y절편이 작아지겠구나는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 풀이였는데 점수가 100점이 다 동일하게 5점은 아니에요. 5점은 아니고 이 100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컷은 60점이었습니다. 60점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쌍둥이를 싹 다 푸는 거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요. 60을 넘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거 오답을 고친 후에 쌍둥이 문제를 내가 줬거든. 그거에 동일 번호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플러스 개인별 오답 노트를 줬어요. 10문제.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 개인별 오답을 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10분 있다가 쉬는 시간 10분 가질 거고 10분 있다가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